6월 12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발 800m인 대관령엔 이제야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좁은 우리에서 지내던 한우 200마리가 8달 만에 드넓은 초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소식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800m 백두대간 대관령입니다. 한우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초원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축구장 28배에 이르는 넓은 초원에서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습니다. 한우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초원을 누비는 한우처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는 지난 5일 우수품종 연구용 한우암소 200마리를 대관령 초원에 방목했습니다. 겨울 추위를 피해 비좁은 축사에서 지낸 지 8달 만입니다. 대관령은 5월 초까지도 눈이 내릴 정도로 기온이 낮아 한우 방목도 다른 곳보다 한두 달 늦기 때문입니다. 한우를 방목하면 단백질과 무기질 등 풍부한 영양분을 섭취해 면역력이 강해지고 운동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번식률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좋은 영양소가 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태와 임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소한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대관령 한우 방목은 이른 겨울이 찾아오는 10월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온화한 기후를 지닌 경남 통영에선 요즘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나 수확하자마자 모두 팔린다고 하는데 시범 재배 시작 10여 년 만에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노랗고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른 주먹보다 크게 자란 애플망고입니다. 농민들은 잘 익은 애플망고를 골라 수확합니다. 완숙 망고가 되면은 그게 이제 색깔도 좋아지고 당도도 좋아지고 향도 좋고 이 맛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좋아요. 월등히 뛰어납니다.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는 1kg에 4만 원 선으로 농민들에게는 고소득 작물입니다. 통영의 애플망고는 당도가 최고 23브릭스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면 멜론의 달기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통영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량이 많아 아열대 작물 재배에 적합합니다. 2011년 애플망고 시범 재배를 시작한 뒤 상품성과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지금은 연간 15톤을 생산하며 농가 소득은 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애플망고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아열대 가수 재배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통영시는 애플망고를 미래 지역 특화 과일로 육성하기 위해 묘목과 시설 지원, 재배 기술 보급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혹시나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려지진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영유아 발달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 발달 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심층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장난감이 가득한 방 안에서 아이가 상담사와 놀이를 합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아이 발달 지원센터를 열고 영유아 발달 검사에 나섰습니다. 검사 비용이 20에서 70만 원 수준인 일반 병원과 달리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고 대기 기간도 짧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비용적인 면이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대기 기간이 길어서 코로나19로 외부 활동과 소통이 줄면서 교육 현장에선 발달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 결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3명 중 1명이 인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모양을 보면서 언어를 배우고 사회성을 습득하는데 이제 마스크로 사회적 단절도 많이 됐고요. 가정에서만 계시면서 아이 발달 지원센터에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전문 치료기관 연계 등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검사부터 심층 상담 또 치료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발달 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방문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120년 전 한국 최초의 공식 이민이 시작된 인천에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들어선 송도를 세계 한인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하얀 요트들이 파도를 일으키며 인천항에 들어옵니다. 지난 3월 미국 LA를 출발해 하와이 등을 거치며 바닷길 2만 4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인천과 부산 등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교포 4명은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을 알리기 위해 요트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저희가 크게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120년 전 이민의 시작점이었던 인천에는 재외동포청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도시인 인천에 동포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인천 시민 300만과 더불어 750만 재외동포가 1000만 인천의 비전을 이뤄가는데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송도를 재외동포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인 네트워크와 정주 여건을 갖춰 전 세계 한인 경제 활동을 돕겠다는 겁니다. 인천이 추진하는 젤포르네상트 뉴욕 공시티와 같은 세계 초일류 도시를 향한 인천의 정책이 탄력을 받.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청사에 웰컴 센터를 설립해 재외동포들을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해양성 기후라 겨울에도 날씨가 온화한 경북 영덕에 사계절 경기가 가능한 대규모 축구단지가 조성됩니다. 2029년까지 전용구장과 전문 호텔,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서는데 유소년 축구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푸른 잔디구장이 들어섰습니다. 영덕구는 지난 2011년부터 겨울철 축구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축구장 10곳을 만들었습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 사계절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구는 스포츠 관련 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이제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겨울철 비시즌에도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4성급 축구 전문 호텔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소년 전용 구장과 운동 마사지 등 재활시설도 꾸려져 연간 30만 명 수준이던 축구 관련 방문객 유치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축구 어떤 대회 유치라든가 해서 생활 인구 증가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축구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축구와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는 전지 훈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도 되고 하니까 축구의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용구장과 축구 호텔, 트레이닝 센터 등을 설립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특별자치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 직원 임용서를 1호로 미래강원 2032 발전 전략을 2호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에 이어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목표로 어제 정식 출범했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조직 개편과 사업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김세용 신임 사장을 만나 GH의 경영 혁신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경기도 지역에 이제 피해자가 많은데요. GH가 구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GH가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이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바로 개소를 했고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한 100여 명씩 지금 컨설팅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변호사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GH가 갖고 있는 공실이 한 100실 정도 되는데
이거를 긴급 지원 주택으로 전환해 가지고 피해 당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입주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11분 정도가 입주를 했죠.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컨설팅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긴급 지원 주택 공급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 LH랑 같이 이제 지분을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광명이나 용인 같은 데는 이제 거의 GH가 단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도민들이나 이제 도의원들조차도 GH가 좀 더 많이 해줬으면 뭐 하는 입장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GH 직원들이 이제 훨씬 그 민원에 대응하거나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을 더 빨리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지난 정부에서 그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해결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100을 넘었지만 경기도나 서울 같은 수도권으로 보면 아직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지금 그 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도에서는 공공 자가를 훨씬 더 확대하겠다. 물론 그 이제 그렇다고 임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임대는 꾸준히 지금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해 가면서 제 목표로는 한 15% 정도 가는 게 목표고, 지금 한 9%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공공 자가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모델들을 이미 만들었고, 조만간에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은 GH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도시 재생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특별법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 도시, 이게 이제 경기도에 5개 일기 신도시하고 한 3개 정도 지자체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8개 도시를 대상으로 노후계획 도시를 GH가 적극적으로 사업의 시행자, 관리자로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GH가 개발한 일판교가 1년 매출액이 120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GH가 연속해서 2판교, 3판교로 하는데, 1판교의 상황을 보면은 직장하고 주택하고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3판교는 직장, 주택 이걸 일치시킬 겁니다. 그리고 직주에 더 붙여서 하나 더 놀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직주락 이거를 가지고 스타트업 플래닛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여기서 스타트업들이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작은 기업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기업도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데, 직장, 주택, 그 다음에 여가 공간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이러한 복합 시설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판교처럼 이제 직주락을 하는 도시들을 제가 연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내놓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도시를 만들었던 방식은 직주는 분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거리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이건 21세기 도시에 맞지는 않고, 저는 직주를 일치시키는, 또 최대한 근접시키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노는 공간까지 같이 합쳐주는 이런 식의 복합 공간을 지속적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GH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이 전부 빌더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주택을 지어놓고 또 토지 구획을 해놓고 손을 떼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취임사에서도 직원들한테 당신들은 빌더가 아니라 타운 매니저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어진 도시를 유지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GH가 만드는 도시들은 유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 선언을 했고, 실제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는 품질이다. 그동안 이제 공공에서 공급했던 주택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품질이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는 현장에 가서 부실 점검을 직접 제가 가기도 했었고, 제 자동차에 그 오한말을 갖고 다닙니다. 언제라도 현장에 늘려가지고 바로바로 잡아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